쌤이. 경설은 우리가 이번에 참화설 할 때 했지. 설이고 설고 맞춰야 되는데 지은이 이번에 틀렸었잖아, 그지? 설에 대한 거, 설의 관례적인 거 꼭 알아야 돼, 지은아. 그 특징에 보면 각품 개간에 쭉 내려와서 특징에 문답 형식이고, 문답 형식이야. 모든 설이 그렇진 않은데 보통 그렇지. 우리 참화설도 그렇고 문답 형식이고, 2번이 우리 나왔잖아. 이번에 2번 문제가 우리 나온 거잖아, 보기로. 구체적인 경험에서 보편적 삶의 지혜를 이끌어내고 있는 거. 우리가 이번에 참화설 할 때는 유추를 가지고 이야기한 거고, 그치? 구체적 경험에서 보편적 삶의 지혜를 이끌어 나가고 있고, 뭐 확대된다 이렇게 나왔었어, 보기로. 거사라는 호구적 대리인이 나와. 보통 설은 이제 등장하는 인물 나라는 사람이 수필이니까 작가인데, 이 경설은 거사라는 호구적 대리인이 나와. 작가를 대신하는 호구적 대리인이 나와. 거사가 실제로는 나야, 그냥. 나라는 말을 안 쓰고 거사라는 호구적 대리인을 내세웠어. 잘 기억해놓고 올라가 보자. 경설도 이규보라는 사람이 썼어. 참화설랑 똑같아, 얘들아. 경이 뭐겠노? 경. 현주야, 경이 뭐더라? 읽어보니까. 안 읽어봤나, 아직? 안 읽어봤나? 못 읽어봤나? 그냥 거울이야, 얘들아. 거울. 거울에 관련된 이야기다, 이거야. 거울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자, 작품 소개를 한번 읽어보자, 천천히, 지은아. 이 작품은 사물의 외양을 비춰보는 도구인 거울. 자, 우리가 보통 거울은 사물의 외양을 비춰보는 거란 말이야. 즉, 사물의 겉모습을 비춰보는 게 거울이야. 근데 그 거울을 단순히 너희가 내가 예쁘냐 안 예쁘냐 비춰보는 도구로 보지 않고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할 거야. 상징적 의미를 부여할 거야. 그래서 이거 보자. 사물과 삶의 본질적인 의미를 발견하고 있는 성이다. 사물과 삶의 본질적 의미. 모든 사물의 의미는 과연 뭘까, 얘들아? 우리 삶의 본질적 의미는 뭘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삶의 본질적 의미일까? 모든 사물들의 본질적 의미라는 건 과연 뭘까? 이 사람은 발견하고 있단다. 이 설을 통해서. 설은 일종의 한문수필이다. 설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한문 수필이라고 배웠다, 그지? 중간고사 때 한문이지. 그리고 수필이고, 현대로 치면 수필은 형식이 없다. 현대 수필인 거지. 근데 설은 있다 그랬어, 우리가. 2단 구성이라 했어. 이번에 했었어. 2단 구성. 자, 어떻게 되냐 하면, 이치에 따라 사물을 어떤 이치에 따라서 사물을 해석을 하고, 시비를 밝히면서 자기 의견을 말하는 형식을 시비를 밝히면서 옳고 그름을 밝히면서 자기 의견을 말하는 형식을 가지고 있지, 그치? 그래서 보통이 자기 경험을 이야기하고 뒷부분에 여기서 나는 이런 걸 뭐 깨달았다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 그치? 보통 그런 식이지. 고려시대의 한문학을 대표하는 이규보의 경설을 통해서, 고려시대 문학이야. 고려시대. 우리가 앞에서 신라시대 향가를 배웠고, 원래는 요거 앞에 이제 우리가 고려가요를 배우거든. 그 천상별고내를 배울 거고, 그리고 이 한문 수필 경서를 배울까. 쭉 내려와서 작품 개간, 갈래는 고전 수필, 한문 수필, 설. 성격이 교훈적이고 좀 철학적이지. 자, 주제의 별표는 주제는 뭐냐면, 모든 사물에는 결점이 있다는 거야. 단점이 있다는 거야. 좀 나쁜 점이 있어. 완벽하지 못해. 모든 사물은. 인간도 마찬가지일까? 인간을 포함한 모든 사물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결점이 있어. 그런데 그 결점을 무시하거나
혹은 그 결점을 채우려고 막 미친 듯이 노력하거나 미친 듯이 막 그거를 부끄러워하거나 그러지 말고 다 포용하자는 거야. 그런 포용하는 유연한 태도를 좀 가지자는 거야, 이 사람은. 지금까지 나왔던 거랑 좀 달라. 좀 특이해. 그리고 이규보는 그 당시에 좀 지배층이었거든, 나름대로. 물론 평민들이면 이럴 수 있어, 얘들아. 아, 그냥 대충 살자. 뭐 좀 완벽해야 돼? 이런데, 지배층이 결점을 포용하자. 아, 결점 좀 있으면 어때? 이런 얘기 잘 안 해, 사실은. 근데 이규보는 결점을 포용하지 않은 이야기를 해. 그럼 왜 그런 이야기를 할까를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어. 이규보가 왜 그런 얘기를 할까를 잘 생각을 해봐야 돼. 자, 한번 넘어가 보자. 현주야, 가보자. 자, 읽어봐. 가사에게 거울 하나가 있는데 먼지가 끼어서 마치 구름에 가려진 달빛처럼 흉흉했다. 자, 거사한테 거부적 대리인잖아. 거울 하나가 있어. 근데 먼지가 끼어서 마치 구름에 가려진 달빛처럼 희미했대. 생각을 해봐라. 거울이 하나 있는데 이게 하늘에 구름에 가려진 달빛, 희미한 달빛 있지? 구름에 가려진 그 달빛처럼 희미했대. 자, 그러나 조선으로 들여다보고 마치 얼굴을 단장하는 사람처럼 하였다. 근데 있잖아. 아침 저녁으로 계속 들여다보는 거야. 그 거울을. 마치 얼굴을 단장하는 사람처럼 하더래. 신기하지. 거울이 뿌옇단 말이야. 희미해. 근데 맨날 아침에도 한번 보고 저녁에도 한번 보고 얼굴을 단장하는 사람처럼 막 하더래. 그러니까 어떤 손이 지나가는 계기 보고 물어. 똑같이, 그지? 모든 손은 똑같지? 자, 묻는데 뭐라고 묻냐 하면 어떤 손이 보고 묻기를 거울이란 얼굴을 비추는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군자가 그것을 대하여 그 맑은 것을 피하는 것이다. 자, 그 당시 사람들은, 고려시대 사람들은 거울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 일반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어. 잘 생각해야 돼. 어떤 게 일반적인 거냐, 어떤 게 일반적이지 않느냐를 봐야 돼. 거울은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봤어. 지금 우리처럼 그냥 뭐 거울 보고 이렇게 뭐 얼굴에 뭐 묻은 거 없나 화장할 때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 첫 번째, 얼굴을 비추는가. 얼굴을 비춘다는 게 지금 우리처럼 뭐 묻었나 화장할 때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 밑에 봐봐, 보라색으로 얼굴을 비춘다는 건 우리가 윤동주의 뭐 자아상이라든지 윤동주 작품에서 보는 것처럼 나를 비춰서 반성과 성찰의 기능을 한다는가. 반성과 성찰의 기능. 내 모습을 비춰보면서 아, 지금 내가 잘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 반성과 성찰의 기능. 얼굴을 비춘다는 건 반성과 성찰의 기능을 하는 거. 첫 번째 한계. 거울의 기능은 첫 번째 한계. 그렇지 않으면 군자가 그것, 즉 거울이야. 거울을 대해서 야, 거울은 이렇게나 깨끗하네. 그러면 나도 이렇게 깨끗해야 되겠네. 즉 거울의 맑은 기품을 즐기는 기능. 두 가지야. 거울의 맑은 것을 즐기는 기능 두 가지. 그게 그 당시에 일반적인 거울에 대한 기능이었어. 일반적인 거울에 대한 기능 두 가지. 자, 아무튼 첫 번째, 거울에 자신을 비춰서 반성을 하든, 두 번째, 와, 거울이 이렇게 맑네, 나도 이 맑음을 즐겨야 되겠네 하든, 일단 깨끗해야 된다는 거야. 거울이 깨끗하고 맑아야 돼. 근데 이 사람 고소가 가지고 있는 거울은 희미하단 말이야. 손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돼. 그래서 묻는 거지. 취하는 것인데, 지금 그대의 거울은 마치 안개 끼는 것처럼 힘이 아니 얼굴을 비출 수가 없고 얼굴을 비출 수가 없어. 그러니 반성하고 성찰할 기능도 가질 수가 없어. 또 맑은 것을
또 맑은 기품을 즐기는 기능도 없어. 거울은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 당신의 거울은 두 가지 기능도 없잖아. 뭐 이야기한단 말이야. 그런데 그대는 오히려 얼굴에 비춰보고 있으니 그것은 무슨 하고 묻는다. 자, 하니까 거사가 말을 한다, 나윤아. 고사는 말하기를 거울이 밝으면 잘생긴 사람이 기뻐하지만 자, 거울이 밝으면 잘생긴 사람은 기뻐할 거야. 자기 얼굴을 보고 와 잘생겼네 라고 기뻐할 거고, 못생긴 사람은 꺼린다. 못생긴 사람은 싫겠지. 왜? 자기 단점을 그대로 다 드러내주니까. 단점을 있는 그대로 막 하나까지, 티끌 하나까지, 얘들아 반점 하나, 점 하나까지 다 드러내잖아. 좀 짜증날 때 있지 않나? 나는 거울을 안 봐. 그래서 불 꺼놓고 봐, 쌤은 거울을. 그건 좀 잘생겨 보이거든. 어떻게 다 그렇잖아. 뭐 사실 뭐 아이고 저 자기들 아닌 것처럼 막 웃기는. 너는 뭐 잘생긴 사람이 들어가진 않는 아무튼. 자, 그러나 잘생긴 사람은 수요가 자, 근데 잘생긴 사람은 수요가 적어, 얘들아. 그렇지. 연예인 같은 사람 별로 없잖아. 근데 못생긴 사람은 수요가 많네. 즉 완벽한 사람보다, 얘들아, 단점을 지닌 사람이 더 많아. 못생겼다는 게, 얘들아, 쟤 못생겼어 이렇다기보다는 어떤 하나의 단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야. 못생겼다는 건 단순히 못생겼어 이런 의미가 아니고, 자신의 단점을 보여주는 거울이 실은 어떤 단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한 개라도 두 개라도 단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지. 세상에. 당연하지. 완벽한 사람이 있냐 세상에. 없지 뭐. 자, 만일 못생긴 사람이 한번 들여다보게 된다면 자, 만일 거울이 겁나 깨끗해. 못생긴 사람이, 단점이 있는 사람이 그 거울을 들여다봤어. 그럼 단점을 겁나 엄청 자세하게 보여줄 거 아니야, 이 거울이. 그러면 반드시 깨트릴 거야, 짜증나서. 그러면 거울은 깨끗한 게 나아, 희미한 게 나아, 지은아? 응? 또 내 말 안 들었잖아. 집중해. 자꾸만 집중해. 딴 거 자꾸 쳐다보지 말고. 못생긴 사람이, 즉 단점이 있는 사람이 깨끗한 거울을 쳐다본단 말이야. 그럼 그 거울은 그 사람의 단점을 막 하나부터 10까지 막 시시콜콜한 것까지 0.00001개까지 다 드러내 보여줄 거야. 짱나 안 짱나? 지은아, 짱나겠지. 그럼 지은이는 그 거울을 어떻게 할 거야? 깨버릴 거야, 승질나서. 그럼 거울 입장에서는 거울이 깨끗한 게 좋아, 희미한 게 좋아? 희미한 게 좋지. 그래 안 깨질 거 아니야. 희미해서 그 사람의 단점을 안 보여주면 그 단점이 많은 못생긴 사람이 그 거울을 보고도 나름 뭐 잘생기게 나오네, 피부도 뭐 좀 뭐 너 뽀샵 하잖아. 스노우로 사진 안 찍나 너거? 너 못 찍는 너 뭘로 찍는데? 일반 거. 아이 뻥. 찍어놓고 보정을 하는구나. 안 하나? 점도 좀 지우고요, 가르스를 하게 하고요. 안 하나? 우리 나연이 자신감. 귀찮아서 못해요. 귀찮아서 자기의 단점을 포용하는 거지 이제. 나는 거지. 자, 그래서 깨트린단 말이야. 자, 읽어보자. 그러니 먼지가 끼어서 희미한 것만 못하네. 그러니 먼지가 끼어서 희미한 것만 못해. 뭐가? 깨끗한 게. 딱 적어놔야 돼, 전환주한. 그러니 깨끗한 게 먼지가 끼어서 희미한 것만 못해. 희미한 게 더 낫다 이거야. 근데 항상 희미할 수는 없지. 왜냐하면 뭐 확률은 떨어지지만, 얘들아, 잘생긴 사람, 완벽한 사람이 자기의 완벽함을 보려고 거울을 볼 수도 있잖아. 원래 거울의 기능은 두 가지가 있으니까 원래 거울의 그 두 가지 기능을 알려고 보는 사람도 있겠지. 뭐 0.00 몇 프로 중에 뭐 연예인들 중에도 잘생긴 사람. 나도 옛날에 참 잘 나갔어. 10년 전에 20년 전에 성식이 나 핑크로 뛰고 얘기해줬나? 내가 수성구에서 핑크로
진짜 나 결혼식 때 여학생 30명, 남학생 20명이야. 울고 불고 결혼하지 말라고 애들이 와가지고 아무튼 자 읽어보자. 먼지가 흐리게 한 것은 그 것만을 흐리게 하지 않냐. 자, 먼지가 흐리게 한 건, 먼지가 끼어서 흐리게 한 건 거울에 겉만을 흐리게 한 거잖아. 만약에 이 먼지가 거울의 본질 자체를 흐리게 한 건 아니잖아. 그치? 거울은 원래 깨끗한 거니까. 잠시 먼지가 끼어 있는 것 뿐이잖아, 지금. 그래서 겉만을 흐리게 한 거지. 그 맑은 것, 거울의 원래 맑은 것은 상하게 하지를 못했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언젠가 만약에 만일 잘생긴 사람이 만난 뒤에 잘생긴 사람이 만났어. 잘생긴 사람이 그 거울을 봤어. 그럼 뭐 하면 돼? 닦으면 돼. 그때 가서 닦으면 돼. 근데 처음부터 만약에 깨끗해. 그러면 잘생긴 사람이 볼 확률이 높아, 지은아? 못생긴 사람이 볼 확률이 높아? 못생긴 사람이 볼 확률이 높지? 그럼 얘는 어떻게 돼? 거울은 깨지지. 근데 평소에 만약에 얘가 흐릿해, 그럼 안 깨지겠지? 근데 잘생긴 사람이 보면 닦으면 돼. 그때 가서 상관없어. 그럼 안 깨질 거 아니야.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그 얘기를. 시기가 역시 늦지 않다는 거야. 그러니 거울은 깨끗한 것보다 흐리게 있는 게 더 나은 거지. 이 사람이 말하고 싶은 거. 자, 옛날 거울에 대한 사람은 그 맑은 것을 취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옛날 거울을 대하는 사람들은 그 맑은 것을 배우고 그 맑은 것을 즐기기 위해서 거울을 봤지만, 내가 거울을 대하는 것은 그 희미한 것을 취하기 위함이다. 내가 거울을 대하는 것은 거울이 희미한 것, 즉 못생긴 사람들이, 단점이 있는 사람들이 그 거울을 봐도 그 단점을 드러내지 않는 것, 그 단점을 포용해 주는 것, 그 거울이 그런 모습을 배우는 거겠지, 이 사람은. 그래서 희미한 것을 취하기 위함이다 그래. 자, 이게 중요한 거야. 불편한 희미한 것을 취한다는 건 깨끗함만을 추구하기보다는 단점을 포용할 줄 아는 태도, 즉 단점을 막 드러내고.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 어떤 친구들 보면 이야기를 하거나 내 주위에 있을 때 내 단점을 막 얘기해 주는 친구가 있고, 아니면 내 단점을 그냥 이렇게 덮어주는 친구가 있잖아. 좀 덮어주는 친구가 되자는가, 이 사람은. 그대는 무엇을 이상하게 여기는가 하니까 손은 아무 대답이 없더래. 깨달았겠지, 이 사람은. 자, 오른쪽에 설, 이치에 따라 뭐 쭉쭉 있지. 설의 정의는 좀 알아둬야 돼. 이번에 한 문제 나왔고, 설의 정의는 한 문제 알아두고, 문답법 좀 보고, 237 1번 중요하고 2번 별표 놓고, 제일 중요한 건 3번이야. 자, 제일 중요한 건 3번인데, 그러면 이규보는 왜 이런 글을 썼을까 하면 239에 갈로 3번 별표 놓고, 자, 지금 한번 읽어볼게 천천히. 작가는 항상 맑은 거울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 다른 사람의 단점, 다른 사람의 어떤 나쁜 점, 이런 것들을 막 다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 그걸 막 파악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즉 나는 그렇게 안 살 거야, 너희들은 그렇지, 나는 이렇게 살 거야, 지나치게 결백하고 청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뭐 결백하고 청명한 게 나쁘다는 게 아니야. 지나치게 결백하고 청명하게 살려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거야, 이규보는. 자, 가보자.
자, 무신정변. 무신이 있고 무인이 있지. 문인이 있지. 구분 하나 지니. 그러니까 고려시대도 그렇고 조선시대도 그렇고 봐봐 얘들아. 글을 써서 관리가 되는 게 무인이지. 공부 잘해서 뭐 장원급제 같은 거 해서 공부 잘해서 시를 잘 쓰거나 뭘 잘 쓰거나 뭐 글을 잘 아는 사람. 그리고 이순신 장군처럼 전쟁에 대해서 병법에 대해서 지금 군인 같은 그런 걸 잘해서 관리가 되는 사람들이 있지. 그게 무지 무. 무는 글이고 무는 무술 같은 거야. 그래서 문인 무인이라 한단 말이야. 신화로 치면 문신 무신 이런단 말이야. 그래서 선생님 있잖아. 옛날에 보면 조선 시대에는 이쪽에 신하들이 쫙 있고 이쪽에 신하들이 쫙 있고 동반 서반에서 이게 양반 있잖아. 그래 문인 뭐 무인 있단 말이야. 근데 보통 이제 고려 시대에는 문인들이 정권을 잡았어. 문인들이. 근데 문인들이 정권을 잡고 워낙 정치를 개판을 했어. 그걸 보고 있던 이제 군인들이 무신들이 열받아서 아씨 우리가 정치할래 그래가지고 뒤집어 엎어. 그래서 이제 무인들이 정권을 잡아. 그게 무신정변이야. 우리로 치면 박정희가 군인이었잖아. 쿠데타를 일으켜가 자기가 대통령 하는 거야. 군인이 대통령 하는 거야. 그런 시대라 생각하면 돼. 그러면 문인들 입장에서는 짜증날 거 아니야. 열받지. 자기들이 뭔데 정권을 잡아? 협조를 안 해. 걔들의 협조를 안 해. 하고 자기들은 막 숨어 살아. 여기저기 뭐 숨어 살고 나라의 정치에 현실에 관심을 아예 안 가져버려. 근데 이규보 입장에서는 이건 거야. 그래 무신들 얘들 단점 많고 나빠. 근데 얘들이 정권을 잡았잖아 지금. 근데 얘들한테 우리가 너희들 청렴하지 못하지, 너희들 결백하지 못하지, 나쁘지 라고 단점만 계속 얘기하면 나라는 어떻게 되겠어? 더 힘들어지고 백성들만 고통을 받는 거잖아. 그리고 그런 것 좀 단점 포용하고 같이 협력해서 나라를 잘 먹고 잘 살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야 이규보는. 그래서 이 작품을 쓴 거야. 이걸 잘해야 돼. 자, 읽어봐봐. 무신정변이 이름에 무릎에 태어났어. 무신 집권기에 활동을 했어. 자기는 문인인데. 무신 집권기에 자기가 활동을 한 거야. 자기는 문인인데. 적극적으로 교류를 해. 이규보는 적극적으로 교류를 해. 그런데 당시 임춘과 같은 귀족 출신의 문인들은 자꾸 적어놔야 돼. 나중에 이해 못해. 문인들은 세상을 버리고 도피자 모임을 결성해서 우리는 결백하고 청명하게 살 거야. 이런 잘못된 세상, 무신들이여 정권을 잡는 이 더러운 세상, 나는 같이 안 살 거야. 결별할 거야. 라고 했어. 그러니 이 임춘과 같은 기조 출신들, 세상을 버리고 도피자 모임을 결성해서 잘못된 세상과 결별하려고 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맑은 고울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겠지. 지나치게 결백하고 청명한 태도로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겠지. 이걸 잘해야 돼. 작가는 맑음만 추구하는 사람, 자기들만 맑고 자기들만 결백하고 청명하려고 하는 사람, 다른 사람의 단점을 전혀 수용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 이해돼? 확실히 되지나? 확실히 돼야 돼. 238회 갈로 2번 한번 가볼게요. 현주야. 사는 맑은 거울을 취하게 되면 다수의 못생긴 사람을 때리기 쉬우니 이해한 것이다.
즉 거사는 다수의 사람이 결점이 있는데 지나치게 맑고 청명한 기준으로만 보기보다는 그거 보자. 그 결점을 포용하고 이해할 수 있는 열린 자세를 지니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보아. 이 작품은 흐린 거울을 보는 거사의 모습을 통해 상대방의 결점을 포용하는 유연한 태도가 필요하다는 주제를 잡았다. 상대방의 결점도 좀 포용해 주자. 그런 유연한 태도가 필요하다. 쭉 내려오면 손의 역할, 인물 유형, 거사의 역할, 인물 유형. 거사는 인물 유형이 기존의 상식이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고 삶에 대해 통찰하고 깨닫고 이런 사람이고, 다시 앞으로 가면 237 포인트 3번. 그래서 작가가 비판하고자 하는 대상은 맑은 거울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인데, 세상을 버리고 도피하여 잘못된 세상과 결별하고자 하는 사회 풍조를 비판한 거지. 세상이 좀 자기 마음에 안 들어도 같이 돕고 그런 세상이 좀 더 잘 되게 해야지, 결별하면 어쩌겠다는 거야. 무책임한 거 아니야? 뭐 이런 거야. 지나치게 결백하고 중명한 태도를 지닌 사람들. 그리고 239의 3의 하반기는 이따가 읽어봐. 시간 줄 테니까 읽어보고 혹시 문장 모르겠는 거 있으면 알려주고, 넘어가서 중요한 건 설화라는 거. 그리고 뭐 우화, 우위 돌려서 말하는 거지. 우위는 설하고 똑같아. 특징은 뭐 간신에 대한 이야기, 모란, 장미, 할미꽃 나오고, 모란이 임금이고 장미가 간신, 할미꽃 충신 해서 뭐 간신과 충신을 대립시키고 뭐 이런 거야. 자, 241 바쁘다. 시조 3편을 다는 못할 것 같고 한 2편 정도 쉬운 것만 가보자. 자, 여기에 제시된 시조 3편이 있어. 자, 낚는다 이거. 시조의 형성기는 고려 말이야. 시조가 형성된 건 고려 말이야. 조선 전기, 뭐 조선 초 다 틀려. 고려 말, 고려 말, 고려 말, 고려 말. 첫 번째 줄 있지? 고려 말. 형성된 건 고려 말이야. 우리가 신라시대 향가, 그리고 고려가요, 청산별고 내일 할 거고, 평민이 쓴 거, 그리고 고려시대 문화 대표적인 거, 한문수필, 그 아까 전 경설, 그리고 고려 말에 시조 3편 배울 거야. 고려 말에 형성됐다가 조선 전기에 와서 이제 좀 부흥을 하지. 많이 만들어져. 조선 전기에 와서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지. 조선 전기에 부흥을 해. 많이 창작이 돼. 조선 전기에. 형성은 고려 말에 되고 조선 전기에 많이 창작이 돼. 보통 양반들을 중심으로 창작이 되지. 조선 전기는 양반 4대부를 바탕으로 창작이 돼. 4대부들. 고려 말에 형성이 됐고 조선 전기에 4대부들이 많이 창작을 해. 4대부들이 창작을 하니까 일반적으로 뭐 충이나 효나 예 이런 것들이 많지. 유교적인 거 다 적으면 돼. 뭘 고민해. 없어. 책에 없는 건 적어. 유교적인 거 충, 효, 예 뭐 이런 것들 4대부고 하니까 조선 전기에 우리 어부사시다 좀 했어. 그러다가 조선 후기에 와서 평민이나 여성 작가들이 생기기 시작하지. 조선 후기에 와서 평민이나 여성 작가들이 생기지. 그러면 작자층이 얘들아 교체가 되나? 아니지. 작자층이 이동하나? 아니지. 다 적어놔. 이동 X, 교체 X 다 적어놔. 조선 후기에 와서 평민이나 여성 작가들이 생겨. 근데 평민이나 여성 작가로 작자층이 이동하는 게 아니야. 교체되는 게 아니야. 확대가 되는 거야. 이거 옥수를 많이 났다. 이게 요즘 유행이야, 이게. 학교마다 꼭 매년 이게 막
한 2년 전부터 계속 이 문제가 이 학교에 한번 나왔다가 저 학교에 한번 나왔다가 이제 쌤들이 낚을 게 없으니까 옛날에는 조선 전기에는 누가 많이 썼고 후기에는 어떻게 됐고 해서 조선 후기로 가면서 뭐 작자층이 평민이나 여성으로 뭐 됐다 안 됐다 뭐 이게 문제였는데 이제는 쌤들이 조선 전후기로 갈수록 뭐 작가층이 평민과 여성으로 이동했다 교체됐다 확대가 된 거지. 즉 사대부도 쓰고 거기에 다시 또 평민도 쓰고 여성도 쓰고 뭐 양반집 여성도 쓰고 기생들도 쓰고 개나 소나 다 썼어. 조선 후기는 그런 시대야 얘들아. 그냥 니나 내나 소나 뭐 개나 뭐 양반이나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다 써. 뭐 소설도 쓰고 뭐 이것도 쓰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쓰게 됐다는 거지. 이제 양반을 안 쓰고 평민만 썼어 여성만 썼어 이렇게 이해하면 안 돼. 그러니까 말을 잘 봐야 돼. 국어는 이동했다 교체가 됐다 이런 게 아니고 다 같이 썼다. 그러니까 끝까지 봐 보기를 제발. 왜 그렇게 자꾸 낚는지 모르겠어. 이 쌤들이 연령층이 좀 낮아지면 되잖아. 자꾸 그런 단어들 자꾸 낚는다. 미치겠어. 혹은 이제 학생 수가 적잖아. 학생 수가 적으면 학교에서도 기간제 쌤들을 많이 쓰거든. 그냥 쌤들이 실력이 없다 이렇게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쌤들이 새로운 문제들을 자꾸 이렇게 만들어내. 쌤들이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유형의 문제 사실 새로운 유형의 문제가 뭐 있나 만들려면 단어만 바꾸는 거야. 그 안에서 단어들 뭐 이런 것들 미치겠어 이게. 잘 봐. 그러니까 우리는 자 그 시조 1 봐봐. 시조 1 평시조야. 우리 평시조 했고 연시조 했잖아. 업사에서 할 때. 연시조는 잘 알아나. 연시조는 그 예고에 음악가랑 미술가랑 요번에 시점짜리 소수령으로 나왔거든. 안 가르쳐주고 학교생들 안 알려주고 그냥 시점짜리로 냈어. 연시조가 하나 수특에 나왔는데 이 시조가 다른 시조와 다른 특징은 뭔가 이렇게 나왔어. 그냥 나왔어. 그러니까 그냥 자기 지식으로 계속 가지고 있어야 돼. 내년 한 7월달까지는 갖고 있어야 돼 얘들아. 그냥 자 평시조지. 조선 전기는 보통 평시조야. 조선 후기로 가면 이제 평시조, 사들시조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고, 그치? 평민들이 보통 사들시조를 많이 쓰거든. 그러니까 조선 전기 쪽은 거의 평시조 이쪽에 생각하면 돼. 근데 후기라고 해서 다 사들은 아니야 얘들아. 자꾸 생각해야 돼. 딱딱 구분을 하지 마. 이런 게 생겨나는 거지. 확대가 된다는 건 원래 것도 있고 새로운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해야 돼 우리가. 자 성격이 낙천적이고 달간적이야. 달간은 뭐 긍정적으로 극복한다 이거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거고. 보고 있지 지니? 자 주제는 늙음에 대한 안타까움이야. 늙어서 안타까워하는데 난 늙어서 미치겠어. 어떡해. 이런 개념이 아니더라.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걸 좀 즐겁게 받아들이는 거야. 낙천적으로. 즐겁게. 특징은 색채 대비가 있어. 이번에 또 예고에서 뭐가 나왔냐면, 색채어, 색채 대비, 이거 구분해줘야 돼. 색채어는, 얘기했지, 우리가 색깔에 관련된 단어가 나와야 돼. 색채 대비는 굳이 색깔이 안 나와도 돼. 그치? 그리고 뭐 색채를 느낄 수 있는 시어다 그러면 눈 나와도 색채를 느낄 수 있어, 우리가. 근데 색채어는 아니야, 눈은. 흰색 나와야 색채어야. 잘 생각해. 자, 늙음을 한탄하는데도 그러면서 좀 달간을 해. 좀 여유가 있어. 좀 즐거워. 어떤 사람이 죽어, 오늘. 나 죽어 얘들아. 나 죽기 싫어. 이게 아니고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저 이제 소풍을 끝내고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야. 좀 여유있게. 어떤 좋지 않은 좀 슬픔을 조금 즐겁게 조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달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까. 근데 이 시조 1이 넘겨보면 자, 작가 소개에 우탁이라는 사람이 썼는데
고려 말의 문인이야. 그것만 알면 돼. 뒤에 건 다 필요 없어. 고려 말. 그러면 시조의 발생과 연관이 있는 작품은 뭐냐 하면 요 1이겠지. 시조 3편 중에 시조 1. 우탁의 작품. 우탁의 작품. 요거겠지. 작가 소개에 우탁. 고려말. 현재야. 꼭 표시해놓으면 돼. 고려말. 그렇기 때문에 시조의 발생과 관련된 작품인 거야. 요게. 시조의 발생과 관련돼 있어. 시조는 우리 연시조에는 어부사시가 이렇게 나왔잖아. 근데 보통 평시조도 그렇고 사들시도 그렇고 제목이 없는 게 많아. 시조는. 그래서 이 시조 3편들 보면 그냥 시조 3편 1은 춘산에 어쩌고저쩌고 2는 수양산 바라보며 어쩌고저쩌고. 초장이 거의 좀 제목이야. 특별한 제목이 잘 없어. 시조들은. 자, 그런 이야기고 1을 올라가서 한번 보자. 현주야 읽어볼게. 춘산에 눈먹인 바람. 여기까지. 자, 시조가 4원 보고 3장이고 이런 건 안 한다. 다 알잖아. 알지? 3장이지. 초장, 중장, 종장. 몇 구지 현주야? 6구지. 몇 음보지? 4음보지? 4음보지. 자, 안 들려? 내가 대답을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 안 들린다. 민요가 3음보고 시조가 4음보지. 헷갈리면 안 된대. 왜 6구지 현주야? 1구가 뭐지? 나윤아 왜 1구가 뭐지? 다 까먹었지? 자, 어부터 하시니까 했는 지가 한 달도 아니라는데 굿이라. 춘산에 응? 6구 6개 많은 거 아니야? 어떻게 1구가 뭐가 1구가? 춘산에 그러니까 9가 뭐? 그건 음보고. 춘산에 눈 녹인 바람 건드 불고 간데 없다. 4음보잖아. 네. 9는 뭐냐 이거야. 9는 봐봐. 이음보가 항구야. 이음보가 항구. 다 적어놔봐 보면. 그럼 3장, 초장, 중장, 종장. 한 장에 몇 음보고 지어놔? 한 장에 4음보잖아. 4음보. 근데 이음보가 항구야. 한 장에 몇 구가 나와? 2구가 나오지? 그럼 장이 3개니까 2, 3은 6구지. 2, 3은 6, 2, 4, 8 알지? 그 정도는. 개나리 반 아이들. 참, 새는 짹짹, 오리는 깨깨. 뭐, 난 누구랑 얘기하노 지금 내 혼자 하고 있다. 야, 이걸 알아야 우리가 이제 현대 시조에 대해서 조금 배울 거거든, 이따가. 그럼 같이 가야 돼. 그러니까 전체가 지금 초장, 중장, 종장, 3장. 각 장마다 4음보. 한 장에 2음보가 항구니까 한 장이 2구가 나오고 전체가 6구가 나오고. 그럼 만약에 이제 시험에 음보가 는단 말이야. 사들시조 같은 경우는 음보가 늘었다는 건 구가 늘었다는 거잖아. 2음보가 늘었으면 항구가 늘었다는 얘기고. 그럼 반대로 한구가 늘었어 그러면 2음보가 늘었다는 얘기고 2구가 늘었어 그러면 4음보가 늘었다는 얘기고. 뒤에 사들시조 같은 거. 원래 이제 시조는 평시조, 어시조, 사들시조, 연시조 이래 있거든. 근데 어시조는 요즘 잘 안 배워서 어시조 같은 게 있어. 2음보가 늘어나는 거. 사들시조는 막 4음보씩, 6음보씩 막 늘어나고. 자, 아무튼 봄산에 아직 눈이 조금 남아 있었나 봐. 봄산이라고 다 파릇파릇하진 않잖아, 그렇지? 눈이 조금 남아 있었어, 산 꼭대기에. 근데 그 눈을 녹인 바람이 있어. 춘산에 눈 녹인 바람. 춘산에
눈 녹인 바람이 있었어. 계속. 불고 간디요. 잠깐 불고는 간 데가 없더래. 잠깐 불고는 간 데가 없어. 잠깐 불고 어딘가 사라져 버렸어. 그래서 하자는 그 모습을 보고 먹고 잘 앉아 있어. 그래서 보고는 그 눈 녹인 바람을 다른 바람은 안 돼. 춘산에 눈을 녹인 그 바람을 잠깐 빌릴 거야. 빌려올 거야. 뭐 누구한테 빌리는지 모르겠다. 뭐 조물주한테 빌려오겠지. 잠깐 빌려다가 불리고자 말이 불게 하고 싶어. 뭐 도치법이 쓰이긴 했는데 그런 건 굳이 안 나오진 않을 거야. 불게 하고 싶어. 말이 우에 해석은 무조건 나온다. 한 문제 뭐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말이 우에 말 위에 뭐 이런 거 아니야. 말 위에 이런 거 아니야. 머리 위에 이래 돼. 자기 머리 위에다가 춘산에 눈을 녹인 바람을 불게 하고 싶어. 그 말은 자기 머리에 아니면 자기한테도 뭔가 녹일 게 있다는 거겠지. 그 바람한테 야 이것도 좀 녹여줘 라고 뭔가 부탁하고 싶은 게 있다는 거야. 자, 뭘 녹이고 싶은지 한번 보자. 기 밑에 나온다 그지? 기 밑에 정장의 첫음보 삼음절이다 무조건. 했다 우리 업사시 할 때도 했고 19치 안 갈 때도 했고. 기 밑에 보면 해묵은 소리가 있어. 여러 해묵은 오래된 이 말이잖아 그지? 여러 해가 묵은 여러 해가 지난 오래된 서리가 있대. 하얀 서리가 있어. 뭐겠노? 백발이겠지. 백발. 늙음이겠지. 늙음. 백발 늙음. 그걸 녹여볼까 하더라. 그걸 녹여서 다시 젊어지고 싶구나 되겠지. 그러면 이제 춘산이라는 건 젊음을 비유하는 걸 거고, 이 사람은 자기에게 있는 해묵은 서리를 녹여서 다시 춘산, 눈이 녹은 춘산처럼 자기도 젊음을 되찾고 싶다 뭐 이런 거겠지. 그죠? 이해를 잘해야 돼. 앞으로 가면 다시 아까 읽었던 거 우탁의 시조는 늙음에 대한 한탄을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해서 드러낸 거고. 자, 그 밑에 줄에 홍랑 보자. 이름 보니까 여자 같고 기생 같다 그죠? 그거 맞다 지금 그거 맞다. 아까 읽었던 거. 그 위에 작품 소개. 홍랑의 시조는 사랑하는 임에 대한 마음을 서정적으로 이야기한 거야. 여성이고 기생이고. 그러니까 아마 조선 후기 좀 안 되겠나 그죠? 조선 후기에 작자층이 변했다는 거, 작자층이 학대됐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작품이겠지. 쭉 내려오면 시조 3, 평시조, 성격, 특징, 자연물 4개로 하자의 마음 표현, 도치법, 섬세한 감정. 넘어가서 작가 소개, 홍랑, 조선 선조 때 기생. 그러면 작자층이 확대됐다는 걸 알 수 있는 건 이 시조 3을 꼭 봐야 돼. 시조 3을 꼭 봐야 우리는 시조의 작가층이 확대됐구나. 확대. 가보자 나누나 3. 웹버들 참 가리. 가리 걷고 보내려나? 이미 손. 몇 버들이 있어. 산에 버들 가지가 있는데 그걸 내가 가리 꺾을 거야. 가리는 가리고 가려서 이 말이야. 고르고 골라서 가리고 가려서 고르고 골라서 얼마나 이 정성이 들어가노. 요거는 너무 시들었네. 요거는 색깔이 안 이쁘네. 요거 모양이 안 이쁘네. 가리고 골라서 제일 완벽한 거,
제일 아름다운 걸 꺾어서 보낼 거야. 도치법은 얘기서 그지? 님의 손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야. 님의 손에게 뭐 님의 손에 아니야. 그냥 님에게야. 님에게. 나중에 해석 틀리지 마. 님에게 보낼 거야. 보내줬어. 잠시는 장갑기 심어두고 보셔서. 자, 보내면 님이 주무시는 창밖에다가 심어두고 보래. 뭐를? 맷버들을 심어두고 계속 좀 보래. 그냥 심어두고 물도 안 주고 좀 안 보지 말고 좀 살펴보고 물도 좀 주고 계속 정성스럽게 좀 보래. 버들을 그렇게 하면 밤비에 생기고자. 밤비에 새잎이 나면 날인가도 나처럼 좀 생각해 주세요. 그러면서 계속 나를 잊지 마세요. 뭐 이런 거야. 243 포인트 3 시조 의미 몇 버들 새잎 이별의 정표 임을 그리워하는 하자의 분신이야. 임의 분신이라고 한 번씩 나와. 애들이 그냥 분신만 하고 그냥 맞다 하거든. 하자의 분신이야. 임을 향한 화자의 마음이야. 하자를 향한 임의 마음 아니다. 제발 이런 거 좀 낚이지 말고. 시적 하자의 마음을 임에게 전하는 거지. 시적 하자의 마음을 임에게 전하는 거. 1번 문제 보면 243에 이와 같은 작품의 갈래 시조, 사음보, 종장의 첫 음절, 3음절은 고정된 거, 3장 6구 45자 정형이지. 정형시의 운율이 뭐고? 나연아. 천천. 아이씨. 외형률. 아, 자유시는 되지. 내재율. 상가는 정형성을 가지나 자유성을 가지나? 창립하는 거. 외형. 그렇지. 정형성을 가지지. 향가하고 시조. 근데 시험에는 정형적, 율적 이렇게 안 나올 거야 아마. 운율이 겉으로 드러난다 안 드러난다 지은아. 거기 어떻게 어떻게 둘 중에 선택을 해야 되는데. 드러나 안 드러나? 드러난다 그지? 그러니까 이 작품은 운율이 겉으로 드러난다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아니면 드러나지 않는다, 숨겨져 있다, 정제돼 있다 이런 식으로 나와. 옛날에는 우리가 외형률이다, 내재율 이렇게 나왔는데 요즘 이렇게 안 나와. 요즘 풀어서 나와. 말 자체를 이렇게 풀어가지고 안에 숨겨져 있다, 겉으로 드러난다, 정제돼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4번에 초장, 중장, 종장의 세 부분. 왜 그렇지? 왜 세 부분 나눴지? 현주야. 세 부분 왜 나눴지? 네 부분 하면 안 되나? 왜 하필 세 부분 했다 그랬지, 시조? 바로 나와야지, 이제. 왜 그랬지? 들은 적이 없는데요. 왜 없다? 상기파는 걸 안 들어. 19치 향가가 몇 부분이라 했지? 세 부분이라 했지? 그 향가의 형식을 시조가 전통을 계승했다 그랬잖아, 뭐. 다 적어놔. 굉장히 중요한 거. 그래서 19체 향가가 봐봐. 19체 향가가 지배층이거든. 그 다음에 고려가요가 평민이란 말이야. 시조가 지배층이잖아. 그럼 너희가 시조를 만들 때 평민이 고려가요 걸 따르겠어? 지배층이 향가를 따르겠어? 향가를 따르겠지. 근데 가장 발전된 게 몇 구체였어? 19체잖아. 19체가 3단 구성이니까 초장, 중장, 종장. 19체 낙구의 감탄사, 그게 종장의 요 3음절. 잘 기억해놔. 그리고는 시조 2 빼고, 시조 2만 빼고, 일단은 요거 245까지 풀어서 하면 되고, 내일 시조 2하고 청산별고 좀 끝내야 되는데 정설하고 좀 읽어봐봐.